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오늘 뭐 고발인 조사 받고 와서 좀 바쁜 일 처리하고 낮잠도 못 자고 해서 좀 일찍 가서 자고 싶은데 오후에 박주현 변호사님이 또 과제를 하나를 던져줬습니다. 어, 인천지방법원의 무슨 사실조회, 그러니까 이게 그 소송 중에는 뭔가 관련된 자료를 관련 기관에 법원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좀 입수할 수 있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마 우정사업본부에다가 사실자료 요청을 해서 전국적으로 어떤 우체국에서 몇 통의 선거 우편물, 그러니까 관외, 뭐 고소, 선상, 재외국민 이게 발송이 되었는지 그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던져주면서 뭔가 좀 분석을 해달라고 하는데 뭐 익히 아시다시피 저쪽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건드는 것마다 뭐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어, 얼토당토하는 자료가 집계가 됐습니다. 우선 그 전제 조건을 보죠. 전제 조건. 뭐 어떤 자료를 했는지는 좀 이따 보고 전제 조건을 살펴보면요. 관외 사전선거, 뭐 관내도 마찬가지지만 관외 사전선거인 경우에는요. 투표를 하러 가면 본인 인증을 하고 투표용지를 발급받아서 발급해주면 투표용지하고 우편봉투하고 또 우편봉투에 붙일 그 라벨, 그 왜 바코드랑 뭐 반든 쪽 선관위 주소 이렇게 기재된 라벨 그거를 받아서 이제 지금 선거 같으면 비례대표하고 기표소에 가서 이제 비례대표하고 지역구 의원 기표를 한 다음에 그거를 접어서 우편봉투에 넣고 우편봉투를 봉함하고 라벨을 붙인 상태에서 관외 사전투표함에다가 넣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상식적으로 개표소란다. 사전투표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니까 참관인들이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우편봉투를 쓱싹 하고 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본인 확인을 받고 투표용지 발급을 안 받았다? 뭐 그거는 그런 예가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뭐 선관위의 질의도 하고 했지만 뭐 원인 규명 불가, 규명이 불가하니까 무효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는 겁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뒤져봤는데도 원인 규명이 안 된다는 게 해명이에요. 그러니 미치고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뭐 사람 죽였으니까 잘못한 거야. 그런데 나 사람 죽였어 그러면서 배짜라 그러고 나오는 격이지. 아무튼 그 선거인 수하고 투표수 차이 나는 거, 또 비례대표하고 지역구 사이에 선거인 수 차이 나는 거, 이거는 제가 제일 먼저 하여간 어쨌든 박 변호사님이랑 인연이 됐고 또 가장 처음으로 제기된 거니까 그건 일단 논외로 하고, 지금 관외 사정 같은 경우에는 이 우편을 통해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상적이라면 전국에서 집계된 뭐 우체국 단위가 됐건 수신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됐건 그 합계 숫자가 선거인 수랑 같아야 되는 거죠. 선거인 수라는 거는 사전선거는 본인 인증을 하는 동시에 선거인 명부에 등재가 되고 뭐 그 이후에 그 투표용지를 받거나 봉투를 받거나 뭐 해서 하는 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면 선거인 수하고 우편물 숫자가 같아야 된다는 게 전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면 어디선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선거인 수하고 이제 여기서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요게 뭐냐면 아,
종로구 거를 볼게요. 관외만 봅시다. 관외만 보면 이 각 후보별로 투표된 수가 유효 투표수고예요. 요 합계가 유효 투표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까지를 합친 이 숫자가 유효 투표수고요. 거기에 무효 투표수를 하면 그게 투표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1369에다 50을 더하면 요게 투표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관외 사전 같은 경우는 사전선거에서는 기권주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없어야 되는데 이게 기권수가 나왔다는 거는 투표용지만 받고 투표를 안 하고 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투표용지하고 우편봉투를 다 받은 다음에 우편봉투를 투표함에 안 놓고 가져갔다는 그런 뜻인 거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지만 어쨌건 이 사전투표의 기권자 수를 포함하면 이제 이게 선거인수가 되는 거죠. 관외 사전투표에. 종로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효 투표수에다가 무효를 합하면 투표수, 그 투표수에다 기권자 수를 합치면 선거인수. 그러니까 이 선거인수는 본인 인증을 받고 우편 투표하는 것까지가 그 안에서 완성이 되니까 전제는 이 선거인수하고 우편 투표수가 우편물 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가 한번 일단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했냐 하면 자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그 선거인수하고 투표수 그리고 비례대표하고 지역구의 선거인수 요걸 비교하면서 사용했던 데이터가 요겁니다. 총 뭐 당일 관내 관외 뭐 거소선상 뭐 이거 다 합친 것 중에서 요 딱 관외 사전 투표만 필터링을 해가지고 요 선거인수 투표수 요 자료를 다 끌고 온 게 여기서 요까지입니다. 그죠? 비례선거인수, 비례투표수, 지역선거인수, 지역투표수. 뭐 투표수는 기권수가 없으면은 투표수하고 선거인수가 같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 기권이란 게 있으니까 그러면 투표수는 빼고 일단 선거인수만 끌고 갈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제 선거인수는 제가 선거인수 비교할 때 사용했던 로 데이터를 그대로 끌고 와서 여기다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우편물 통수라고 하는 거는 통수 하니까 이상한데 이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게 얘들이 통수에 통수 숫자가 사람 인수 뭐 표수 이렇게 하듯이 우편물은 그냥 통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얘네가. 그래서 보면 이게 어떤 자료냐 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우정사업본부에다가 사실조회 요청을 해서 우정사업본부에서 그 인천지방법원으로 보낸 자료인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요게 관외 사전투표 접수분 지금 시트 이름이 표시가 안 돼서 그러는데 요 왼쪽에 거는 각 날짜별로 우체국에서 어떤 날짜에 몇 통이 발송됐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릉 우체국에서는 4월 5일 날 6172통이 발송이 됐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요거는 날짜별로 합계를 해 놓은 거고요. 요거는 어떤 우체국에서 어떤 선관위로 몇 통이 갔느냐를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합계는 같겠죠. 요거는 이제 날짜별로 소개를 낸 거고, 요거는 날짜 더하기 날짜하고 수신처별로. 수신처는 선거관리위원회인 거예요. 여기는 지금 얘들이 수신처별로 소팅을 해놔서 그런데, 간성우체국에서 가평군 선관위로 간 게 4통. 4월 5일 날. 강릉 우체국으로 해서 가평군으로 간 게 8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96,000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합산한 거하고, 이제 뭐 요거는 제가 자료 검증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 숫자가 막 전혀 엉뚱하게 튀어나와가지고 황당했었는데, 뭐 같이 엑셀 작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요 우체국 이름을 좀 이렇게 잘못 입력, 그러니까 다른 칸에다 입력하거나 뭐 그래서
이 각각은 좀 오류가 났는데 어쨌든 총 통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그래서 제가 발송처를 이 수신처 발송한 우체국을 기준으로 해서 각 선관위에 어떻게 수신됐는가를 보려 그러니까 이 멍청한 놈들이 뭔 짓을 했냐면 이 자료를 제출을 하면서요 어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남구까지 가야 돼. 남구. 자, 남구 이러면 남구가 인천에도 남구가 있고요. 대구에도 남구가 있고 울산에도 남구가 있고 부산에도 남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얘들이 자료를 내면서 이걸 그냥 남구 이래 놓으니 이게 어떤 남구인지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걸로는 분석을 일단 못했어요. 근데 얘들이 또 하는 것 중에 요건 배달분. 자, 요 앞에 거는 접수된 우체국에서 어떤 선관위로 갔느냐를 표시를 한 거고요. 요 배달분이라고 한 거는 그 이제 우체국 뭐 집중국 이렇게 막 거쳐서 최종적으로 집배원이 배달을 하는 우체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서울 중앙우체국으로 다 접수된 거를 중구선관위에다가 배달을 하는 거예요. 요게 그 뜻인 겁니다. 4월 6일 날 요 뜻으로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전국 우체국에서 온 우편물을 쫙 분류를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4월 6일 날 배달한 우편물이 7117표라는 통이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중구, 여기도 남구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어디 갔지? 뭐 남구, 북구. 어디 갔지 금방? 엉망으로 해놔가지고 애들이.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구, 남구, 뭐 서울 중구도 있고 울산 중구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행인 게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최종적으로 우편물을 받아서 배달을 한 거니까 여기는 서울 중구겠거니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발송한 거 강원도에서 경기도에서 온 게 어느 중구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서울중앙우체국에서는 서울 중구로만 배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에? 남구? 남구 한번 찾아볼까요? 남구가 전국적으로 제일 많으니까. 강남구, 남구. 이게 보세요. 여기 같은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인데 광주 우체국에서 배달했으니까 광주 남구일 테고요. 남부산 우체국이니까 요거는 부산 남구일 거고, 울산 우체국에서 배달한 거는 울산 남구 선관위에 배달했을 거 아니에요. 배달한 우체국 기준이니까. 그렇게 해서 요거를 각 그 선거관리위원회, 어떤 선거관리위원회로 갔다 하는 거를 이제 발송한 우체국에서는 추적을 못하고, 저는 배달 우체국을 기준으로 해서 그나마 남구, 북구, 중구 이런 식으로 그 같은 구 이름을 사용하는 거를 구분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 뭐 거소선상 이건 일단 빼고 관외만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한 데이터가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선거인 수하고 투표수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로 데이터하고, 그러니까 그 각 시군구별로 있죠. 그 로 데이터하고 방금 얘기했던 우정사업본부에서 배달한 우체국을 기준으로 해서 각 지역 시군구 선관위로 배달된 우편물 통수를 다 집계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이게 뭐 그 계산하는 거를 굳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 애들이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이 시군구명하고 뭐 이제 구분되는 거하고
제가 사용했던 거하고 달라서 그거를 일치시키는데 좀 고생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시군구 명별로 해가지고 우편 통수가 뭐 부분합 기능이나 뭐 필터링 기능 또 뭐 VLOOKUP 함수를 사용해서 어쨌거나 하여간 그 우정사업본부에서 보내온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전부 우편물이 어떤 선관위로 갔느냐를 최종적으로 집계한 게 요 우편 통수라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지금 뭐 순서는 막 엉망인데 요거 데이터를 순번 기준으로 하면 요 서울, 종로, 중구 요런 식으로 딱 될 거예요. 볼까요? 서울 종로만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자고요. 조금 전에 개표 결과표에 보면 선거인수 1421, 투표수 1419. 요건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니까. 그래서 보면 1421 지역 선거인수 1421, 투표수 1419. 요 지역 선거인수, 지역 투표수 요 숫자 맞죠? 그러니까 비례 선거는 뭐 확인할 필요가 없을 테고 우편 통수는 그러면 그 아까 이 배달한 우체국 기준으로 해서 요 수신처별로 배달된 게 여기 수신처에서 종로구 필터링을 해보면 광화문 우체국에서 종로구 선관위로 배달한 게 6일날은 5015표, 7일날은 5333표, 8일날은 73표 이렇게 배달이 됐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합계를 하면 1421표가 나옵니다. 그죠? 또 합계하면. 그래서 우편 통수도 1421표 같습니다. 비례 선거인수하고. 그래서 요거를 우편 배달 통수에서 비례 선거인수를 뺀 게 요 칸에 기록이 되고 지역 선거인수를 뺀 거는 요 칸에 기록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쫙 정렬을 해보면 우편 배달 통수 내림차순 비례 선거인수 뺀 거에서 내림차순 이런 식으로 하면 쫙 제가 요약한 이 표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기 선을 안 그려놨네. 자, 그래서 이거를 요 요약이라고 한 요 보고서에는 방금 봤던 여기 지역이나 비례 선거인수나 지역 선거인수나 이 우편물 통수가 전부 일치하는 거, 이 경우는 빼고, 그죠? 이거 비례 선거인수에서 우편 통수에서 비례 선거인수를 뺀 숫자가 제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종로구 같은 경우에. 근데 요게 좀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저거를 전국적으로 쫙 집계를 해 보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게 전제인데, 그죠? 이게 99개네. 99개. 전국이 253개 시군구가 있는데 그 중에 39%가 39.1%에 해당되는 99개 시군구에서 비례대표랑 비례대표 선거인수랑 우편물 배당 통수가 일치하지 않거나 또 지역구 선거인수랑 우편물 배달 통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예? 전국의 253개 시군구 중에 99개 시군구에서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거를 지역구 관내 선거,
그러니까 요거요. 우편물 배달수에서 지역구 선거인 수를 뺀 숫자가 플러스가 나온 숫자. 에? 우편물 배달 통수가 선거인 수보다 많은, 이게 뭐냐면 요 숫자인 거죠. 우편물 배달 수가 더 많은 거죠. 선거인 수보다. 에? 그게 21개 시군구에서 49통이나 선거인 수보다 더 많은 우편물이 그 해당되는 시군구로 배달이 됐다는 뜻인 거예요. 에? 그리고 비례대표는 요 칸에 해당되는 거. 요것만 집계를 해서 보게 되면 15개 시군구에서 39통이 더 많이 우편물이 배달됐다는 거예요. 선거인 수보다도 우편물로 배달된 관외 사전선거 투표수가 더 많다는 뜻인 거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경우랑 비슷한 거예요. 에?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인, 여기 보세요. 이제 서울 서대문구가 제일 많아요. 9명이나 오버됐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를 한번 자세히 보자고요. 서울 서대문구를 보면, 선거인 수는 같네요. 비례랑 지역구랑. 그러면 27,507명이 선거인 수예요. 이 서대문에서 관외 사전,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투표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서대문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전국에 어디 가서 투표를 해도 서대문으로 집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편물로도 보내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전산상으로 전국 어디에 가서 투표를 했건 딱 본인 인증을 받는 순간에 선거인 명부에는 올라가고, 거기서 투표용지를 받아서 쭉 투표를 해서 우편물로 보냈으면 어떤 경우에도 우편물이 서대문 거주자라고 주소지를 둔 사람이라 가지고 일로 아홉 통이 더 배달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기 화성갑 같은 경우는 5통이 그렇다는 뜻인 거예요. 그나마 여기 파주시 이제 더 적은 경우가 제일 많은 게 여기 파주시예요.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선거인 수보다 배달 통수가 4통이 적어요. 적은 거는 쟤들 선관위에서 해명할 내용이 뻔한 게 뭐냐면 우편 배달 과정에서 분실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근데 택도 없는 소리인 게 뭐냐면, 자, 우정사업본부에서 이거를 숫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 숫자를 일치시키지 않았다면, 보세요.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접수한 우체국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편물 통수를 계산한 거예요. 두 개 다 321만 1,525표잖아요. 제가 사용한 배달한 우체국을 기준으로 해서 쫙 계산을 해봐도 방금 전에 숫자랑 똑같잖아요. 321만 1,525표. 그러면 지금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우체국에서 이 숫자를 어거지로 맞춰 넣었을 것이다 라는 의심을 하고 보기도 합니다. 박지원 변호사님도 그쪽 스탠스예요. 그러면 자, 그 우체국에서 어거지로 그거를 맞추지 않았다면, 그죠? 저 숫자가 진실이라고 보면 이게 마이너스도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접수된 우편물하고 배달되는 우편물 수가 똑같은데, 전국의 모든 우체국에 접수됐던 우편물 수하고 배달된 숫자가 똑같은데,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배달이 4통이 덜 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통수는 전체 통수는 같은데 이게 플러스도 나고 마이너스도 나고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요. 이제 예를 들어서 종로구로 가야 될 게 중구로 배달됐다. 뭐, 예? 뭐 부산 남구로 가야 될 게 광주 남구로 배달이 됐다. 뭐 이런 경우를 따진다고 하면은요. 플러스가 난 숫자하고 마이너스가 난 숫자하고 합치면 제로가 돼야 돼요. 그죠? 어디선가 배달이 돼야 될 게 안 되고 다른 데로 갔다 그러면 다른 데로 받은 쪽에서는 플러스가 돼 있을 테고 이제 잃어버린 시군구 입장에서 마이너스가 돼 있다니까 그걸 다 합치면 0이 돼야 정상인데 74입니다. 이걸 다 합산을 하게 되면 이 우편물 배달수를 전부 요 차이 나는 거를 전부 합계를 해보면 뭐 76이에요. 76. 74. 지역구 기준으로 하면은요. 아이고 요거는 58. 그러니까 이거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집계한 숫자가 맞다고 보면은요. 다시 조금 전에 이 70 아니지. 아무튼 뭐 잘못 배달이 이쪽으로 갈게 저쪽으로 가고 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제로가 돼야 되고 이 숫자도 제로가 돼야 정상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우체국에서 제출한 자료가 총수가 일단 맞으니까 같다고 보면 사고가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투표소에서 접수 우체국까지 가는 사이 또는 아니지 배달 접수 배달은 차이가 날 수가 없죠. 자기네가 배달한 숫자랑 그렇죠. 접수 같은 경우 여기에 보면 이 우체국에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넣은 거에 보면 수치인 hunap으로 다 이렇게 그 우편 봉투에 붙인 라벨을 보면 수치인 hunap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성 우체국에 접수가 됐다고 하더라도요. 간성군입니까? 면입니까? 간성군인가? 아니, 강릉을 예로 들면 강릉 우체국 같은 경우에 강릉 우체국에 접수되는 그 투표소가 사전선거 투표소가 강릉 시내에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각 동마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동에서 왔는지는 몰라. 어느 동 투표소에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가는 쪽은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수치인 hunap이니까 받은 쪽에서 우편 요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받는 선관위는 알지만 보내는 투표소나 선관위는 모른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사고가 났을 확률도 일부 있고 배달 같은 경우는 일단 합계 숫자가 접수된 숫자랑 배달된 숫자랑 같으니까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는 하자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접수된 게 이 숫자고 배달된 것도 이 숫자니까. 그러면 아주 우편 집계가 정확하다고 하면 우편에서 뭔가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얘들 자료가 맞다는 전제로 좀 확률이 낮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 자, 이건 제가 쭉 설명을 다 한 경우고요. 지금 그 얘기네요. 우정사업본부에서 이제 자기네가 조작을 이제 정확하다는 걸 하기 위해서 뭐 우체국 숫자를 인위적으로 뭐 350 몇만 표를 딱 일치시키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그 숫자가 맞다면 이게 선거인 수하고 우편물 수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전적으로 선관위 내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뭐 가공표를 만들어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넣는 과정에서 뭐가 더
덜 가야 될 게 더 가고 뭐 이런 조작이 됐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체국이나 선관위나 둘 중에 하여간 뭔가 문제가 있는데 최소한 우체국에는 합계 숫자는 맞지 않습니까? 접수된 거랑 발송된 거랑 그리고 배달된 거랑. 그러니까 근데다가 지금 이거 방금 서대문 얘기한 것처럼 서대문구 주민이 전국에서 그러니까 선거인수로 등재가 되는 게 27,507명인데 어떻게 9통이 더 배달될 수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우체국을 기준으로 하면. 3번이 그 얘기고요. 요 앞에는 제가 아까 그 뭐 매핑하고 하는 문제 설명드렸고. 자, 여기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는 내용은 뭐냐면 얘들이 이번에 넣어놓은 거 중에 골 때리는 게 이거.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후보별로 다 구분이 돼 있어요. 곽상원 여기 종로구 같은 경우는 잘못 투입 구분된 게 곽상원 한 표잖아요. 후보별로 구분이 됩니다. 뭐 잘못 투입 구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후보별로 가요. 근데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그 당이 똑같잖아요. 그죠? 뭐 위성정당 뭐 하고 해가지고 쭉 뭐 엄청 길지만 하여간 그 양식은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종로로 갈게 중구로 갔다든지 뭐 부산 남구로 갈게 울산 남구로 갔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비례대표는 그나마 눈으로 볼 때 투표용지가 똑같으니까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로 해가지고 그나마 설명이 돼요. 왜냐면 후보별로 구분이 됐으니까. 근데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는요, 각 시군구마다 후보가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 남구로 갈게 대구 남구로 갔다? 그러면 투표용지에서 당장 후보 이름이 다른데 어떻게 후보별로 구분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에도 기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후보가 다르니까. 무효로 했을라나? 아무튼 이 9표가 더 배달되어 온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에? 57 서대문 한번 볼까요? 표물 배달 통수가 이건 또 서대문 이러면 서대문 갑 을을 합쳐봐야 되잖아. 아닌가? 서대문 지역 투표수 18이나 되네? 요거는 10표고. 이게 이 9표가 어디에 집계가 됐다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효로 간 건지, 기권으로 간 건지. 아무튼 이거 좀 문제 있습니다. 좀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선거인수하고 투표인수 차이가 나는 거. 투표자 수가 더 적은 거는요, 그냥 유권자들이 갖고 갔다는 거야, 투표용지를. 그걸로 다 해명이라고 나오고요. 그나마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거는 해명 불가, 원인 불명이 태반이 넘어요. 쟤들이 그 해명한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우편물 수가 더 많게 갔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 과정은 뭐 질의를 한다든지 어쨌든 그 계속 여론을 형성해 가면
선관위에서 또 뭐 얼토당토하는 또 그 해명 자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해명 내용 나올 때마다 각각 문제가 이런 거다 이런 거를 또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그 탄핵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그냥 이것만 기억하자고요. 서울 서대문 그러면 27,507명이 전국에서 투표를 했는데 서대문 주민이 우편물로 배달돼 온 거는 9통이 더 많아.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냔 얘기예요. 예? 거기에는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어떻게 기록됐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을 아마 개표 과정에서 나왔을 텐데, 하여간 해명 나오는 과정을 보자고요. 이 자료는 제가 이제 그 박 변호사님이 준 자료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뭐 상도 이상 박 변호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 다음에 올리는 게 예의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방송이 언제 올려질지는 모르지만 올려지면서 동시에 여기에 설명했던 요 데이터 요 데이터를 같이 올려드리도록 저 카페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선관위에 질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쭉 집계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봐주시고요. 이제는 이런 분석은 더 안 해도 로데이터 가지고 막 머리 아프게 분석하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자꾸 나오네요. 나오니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건 한번 붙들면 잠도 안 옵니다. 뭔가 답이 나올 때까지는. 이런지 이제 막 뭐 개표기 조작이니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니 다 설명한 년에 이거를 또 내놓으니 그냥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나마 부정선거라고 믿는 사람 생각하는 분들한테 확 너무 많은 자료로 스트레스만 더 주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도 되기는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뭐 우정사업본부에서 그나마 접수한 우체국 기준으로 뭐 배달한 우체국 기준으로 해서 숫자라고 정확하게 나온 건 이게 지금 나온 자료니까 아무튼 지금 나온 거라서 지금 분석이 돼서 발표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는 어쨌든 뭐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관해서 누구든 요청을 한다 그러면 다 이런 식으로 분석은 해 드릴 텐데 뭐 제 생각으로는 저는 수원정 고발한 건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추석 때부터 설 사이 그때 물건 만들어서 판 걸로 1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제가 좀 일 좀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재미는 있는데 지치네요. 뭐 어쨌거나 하여간 이거는 그나마 쭉 이 로데이터도 제가 갖고 있었던 게 반이고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해서 한 거니까 뭐 스트레스 받으시더라도 그냥 요 키워드 하나만이라도 그냥 기억하는 걸로. 에? 야 서대문에는 9표가 우편물이 9표가 더 갔디야. 에? 그렇게만 던져놓으면 듣는 사람들이 지들이 알아서 야 그게 어떻게 택이나 되는 소리냐 임마 그러면 이제 유튜브로 보라고 하거나 이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하면 되는 거고 예? 거기서 이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체국에서 자료를 가라로 냈을까 뭐 이렇게 저렇게 툭툭툭툭 장가지 치고 나가다 보면 결국 공장이에요 공장 예?
아, 공장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또 내가 문제가 되나? 공장일 거라는 추측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명 나오는 걸 보면서 또 기회가 되면 그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